네, 망해가는 한국 축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K리그 2에서 좀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충북 청주하고 수원의 경기에서 그 심판 판정도 판정입니다만 VAR 그리고 뭐 대기심 등등 심판 돌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뭐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게 뭐 유통기한이 좀 지나긴 했는데 예. 이 얘기부터 하는군요. 이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그러니까 뭐 순한 맛이죠. 그 상황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고. 네. 평소였으면 이걸로 주구장창 풀면서 자 오늘 메인은 이거다 했을 텐데 아니야 이건 에피타이저지. 에피타이저야. 네, 이거는 뭐 이제 파인다이닝에서 말하는 한입거리죠. 네, 작은 한입들. 아뮤즈 부시. 그런 수준인데. 저의 한 줄 평은 그겁니다. 협회 브리핑 자료를 보고 K리그 심판들은 능력자 배틀을 찍고 있구나. 능력자 배틀이요? 능력자 배틀. 뭐 조조라든지 헌터 뭐 이런 거. 거의 뭐 엑스맨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각각의 초능력을 가지고 겨루는 듯한. 야 어떻게 20m 거리에서 그 각도로 정확하게 본 주심보다 한 그 뒤에 한 20m 더 멀리서 앞에 충북청주 선수가 시야를 한 명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봤다라는 대기심의 말을 따르는 능력자 배틀물 대기심의 낸 능력, 천리안 발동 뭐 이런 식의 능력자 천리안 진짜 그런 능력자 배틀이 몽골인이지. 네. 아니 그 제가 택티컬 영상 저도 봤어요. 아무리 돌려봐도요 그 상황을 주심 다음으로 잘 볼 수 있는 심판은 제2부심입니다. 네. 왜냐면 제2부심은 각도가 다 열려 있거든요. 거리는 대기심보다 한 5에서 10m 정도 더 멀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이 거기다가 그 두비치카스의 동작을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2부심이 봐서 뭘 취소를 했다고 하면 인정하겠어. 근데 이거 어떻게 대기심이 보고 이거를 그리고 봤으면 온필드 리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슨 뭐 법꾸라지 같은 식의 해명이에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규정상 이렇게 해명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 있는 규정을 단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니들 정확히 몰랐을 텐데 얘들아, 축구팬 여러분, VAR이라는 건 VOR과 주심이 의견이 부딪혔을 때 온필드 리뷰를 보러 가는 거란다. 근데 지금은 주심과 대기심이 부딪혔지? 이거는 안 보는 거란다. 이게 이 해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 본 거란다 이 얘기인데 무슨 소리, 그냥 봐야지. 보겠습니다 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느낌이 그 규정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죄다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판 농가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심판 농가요? 언제까지 살릴 건데? 그거 해야 돼. 이런 상황은 진짜 그 교신 내용 공개가 지금 규정으로 안 돼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라도 나와서 교신 내용을 제발 들려줬으면 좋겠어. 유출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아니, 선한 유출. 제가 그 스토리에다가 공유를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라리가에서 하나 또 발표가 있었어요. 예.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협회 그리고 심판협회, 스페인의 이제 심판협회 이 세 주체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가오는 시즌에는 일단 라리가는 레프리 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프리 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레프리 라커룸 캠을 도입하겠다. 레프리 라커룸 캠. 예, 레프리 라커룸에다가 캠을 설치를 해가지고 경기를 준비하는 심판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경기 전후로 심판진들을 공식 인터뷰를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초상권이 많이 사용되니까 대신에 보상으로 심판진들에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정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 겸 요즘 우리나라 심판들이 틈만 나면 전가의 보도를 꺼내드는 대우가 좋지 않아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우를 올려주는 방식까지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지. 거기에 플러스 시청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게끔 하려는 그 의도, 뭐 이런 것들과 스페인 축구협회가 웬일로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중계는 잘하는데 그만큼 거기도 엄청 지금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중계는 잘하는데 규정상 좋은 아이디어가 난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라리가도 요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세계가 돼. 지금 판정에 대한 경향 자체가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다. 다 오픈할게 이건데 K리그하고 한국 대한축구협회는 죽어도 꽁꽁 싸매기. 죽어도 못 보여줘. 안 보여줘. 우리는 안 보여줄 거야. 절대 안 돼. 이거는 나의 모든 것이야. 걸 예. 유교 걸 이런 느낌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언제까지 싸매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3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취소를 했다라는 거에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주심이 3명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게 저는 그래요. 과연 서동환 주심이 연차가 높고 베테랑 주심이면은 이거 온필드 리뷰 안 했을까 진짜? 그냥 대기심이 차징이야. VAR에서 보니까 차징 맞네? 이렇게 했을 때 얘 차징 취소 얘기 진짜 갔을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우리나라는 이런 데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데 짬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다 보니까 정서상 사실 선수들이 심판을 축구계 선배로 인식하고 쌤 하는 것부터 뭔가 이런 좀 그 권위나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시작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상에서 이제 좁은 바닥 그리고 이제 연차 높은 사람이 비디오 판독을 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축구협회 해명 자료에서 어떤 중요한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심과 VAR의 판단이 일치할 때는 안 본다라고 했는데 VAR이 무슨 교신을 해서 오기 전에 주심이 내가 먼저 의견을 말할게요. 이거는 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심이 말을 하는 적은 없거든요. 주심은 이렇게 바쁘지.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일치한다 아니다. 그 다음에 주심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이 짬이 높으면 야 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따라간다는 거지. 예. 이런 식의 짬 문제 하나. 이게 이제 서호정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랑 이제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둘째가 이제 채팅에서도 있는데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비디오 판독을 이제 해가지고 뒤집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감점 이슈. 평점 감점. 네. 네. 그런 어떤 한국 사회 정서 그리고 이제 심판계 구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이런 대중의 신뢰를 매 경기 계속 깎아먹는 이런 양상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청원을 뭐 트리콜로 쪽에서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댓글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압력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교신 내역이 공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교신 내역 누가 한번 공익을 위해서 까겠다고 하면 깔 수 있는 루트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중계 쪽이라든가. 중계 쪽이요? 중계 쪽은 이제 VAR 그거를 들으니까 같이 그 상황 때. 중계 다 근데 들어와요? 모르겠네요. 경기 끝나고 상황이어가지고. 들어오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래요?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뺄라면 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그리고 수원 구단에게 그러면은 공개하겠다라고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2월달에 심판 공청회 할 때. 2월달에. 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구단에게는 들어와서 그러면 그 비밀 서약 쓰고 공개하지 않는다 서약 쓰고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했는지도 모르겠고 수원 구단은 제대로 이것도 보도자료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의들이 다 하나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질의서를 냈으면은 그거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브리핑 자료 이걸로 퉁치겠다라는 것 그런 것도 성의가 너무 없고 하여튼 더 제가 볼 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2월달에 공청했을 때 심판 개혁이 2026년에 벌어지면은 제가 아무도 원치 않지만 제로투를 추겠다. 진짜 추고 싶습니다. 원하는 분이 계시긴 하죠. 네, 추고 싶은데 채팅창에 계시긴 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기도 사람 있어요. 저것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는 오로지 헤드가 바뀌면은
정말 개혁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신뢰 회복 못하면 내가 이거 성에 못 차서 내가 억울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걸요. 내부가 안 바뀌면은. 제가 계속 늘 얘기하는 게 뭐 유럽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럽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즐겨 보는 리그의 판정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느 리그에든 오심은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오심이 났을 때 인정할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단순히 인정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혹과 오심을 줄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팬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반감을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팬들과 교감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서 K리그는 진짜 세계적으로 낙제점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요구가 좀 높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다른 나라보다 그걸 많이 요구해. 근데 한국의 심판진들의 대응은 그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낮아. 그럼 괴리는 2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위원장이 국회에서 욕 먹어서 우리가 쫄아서 못하게 만든 팬들이 만드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팬들 때문에 월드컵 심판 뭐 배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기가 차고 근데 저는 늘 얘기해요. 심판들의 대우는 더 좋아져야 되고 아까 전에 그 라리가 얘기했다시피 심판들이 뭔가를 오픈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으면은 그만큼의 또 보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전제는 그겁니다. 항상 권위는 무엇에 나옵니까? 실력에서 나오죠. 권위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팬들의 눈높이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후의 피드백 그리고 뭐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는 상황인데 도대체 뭘 요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한국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박이 더 심하다는 거는 그냥 뇌피셜이잖아요. 이를테면 독일은 뭐 빌트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빌트 그 평점란 찍어서 올라온 캡처 같은 거 인터넷 본 적 있으면 다 아실 텐데 심판 평점도 매겨요. 예, 오늘 주심 평점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다 매기거든요. 거의 매 경기. 그런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압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풋몹이나 트랜스퍼 마크트처럼 K리그 심판들에 대한 제가 알기로 평가 플랫폼을 한번 팬들하고 만들어 볼까? 팬들하고 그거 참여해요. 있었어요. 팬이 만든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거. 그래서 그래요? 제가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기별로 이제 그 심판들의 평점을 매길 수 있고 유저들이 약간 그 리뷰 남기는 것처럼 뭐 의견을 그렇게 댓글로 남기고 뭐 그랬던 기억이 예를 나요. 들면 뭐 징계를 줬다는데 무슨 징계를 줬는지를 모르니까 팬들이 역추적하잖아요. 배정 몇 경기 빠지는지 보고 뭐야 꼴랑 한 경기 빠졌네 이러면서 짜증내고. 심판 얘기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심판하고 관련된 대형 사고가 대형 보도가 이제까지는 한국 심판이었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메인 디시가 하나 나왔죠. 네. 네. 앞에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작은 규모의 어떤 지역적인 폭탄 테러였다면 이번에는 거의 핵폭탄을 빵. 그렇죠. 예. 그 보도하신 기자님이 저도 봤는데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요 사건을 이제 보도를 하신 기자님이라고 그래서 메신저의 신뢰도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탐사보도 전문 기자. 워낙에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 심판들을 상대로 근데 오늘 접대를 냈다. 추가 보도를 보니까 출처가 이제 명확하더라고요.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 감사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제 온 거를 봤는데 이게 있었던 거겠죠. 탈탈 털어. 그러니까 딴 거를 털라 그랬는데 요게 나왔겠지 그렇죠. 아마. 왜냐면 이거는 문체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16년도에 16년도에 확인됐던 내용인데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덮고 갔나? 덮고 간 것 같아.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기자를 했지만 사실 저도 몰랐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 그 당시가 그거예요. 조중현 전 회장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그 법인카드 유용 내용에도 암호방송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안마 시술소. 경찰 조사에 들어가서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결과 요런 게 발견돼서 요만큼은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목이 날아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문체부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경찰에 갔겠지. 그래서 그 밖에 것들을 이제 기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않았다. 요게 하나. 둘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가 아까 말한 그 국정농단 사태 그 당시라서 모든 사회부 기자와 검찰은 그것만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파볼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뭐 이런 정도의. 근데 그게 2년 뒤인가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 종결돼서 당시에 조중현 회장하고 그 일반 협회 직원분 그 사연이 좀 구차한데 그거는 굳이 그 직원분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더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조중현 회장 부분하고 그 직원은 인정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협회 고위직들은 징계를 안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그게 뭐 골프장하고 뭐 이거 했지만은 그렇게 그 직무 연관성이면은 뭐 접대를 한 건가? 보니까 접대를 하긴 했어. 말도 안 되는 접대를. 접대 방식이.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그 문제를 크게 비화시키지 않고 덮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게 덮고 갈 문제가 아닌데. 진짜 입에 담는 게 부끄러운. 예, 여러분들 보도로 충분히 보셨을 거니까 저희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아토나토님 감사합니다. 돌아오셨군요. 별풍선도 안녕하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침대 축구, 침대 축구가 많네요. 다양한 드립들이 있는데 그 예. 드립들도 차마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도들을 보니까 그 관계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관행이었다. 당시에 관행이었다. 네. 21세기에? 헐. 뭐 당시 관행이었다는 식의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뭐 비슷한 정확히 그런 방식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관행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없는 건 아닌데 뭐 관행이었어도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 접대 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축구계를 흔들었던 몇 가지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항상 나왔던 해명이 관행이었다였어요. 근데 김정용 기자 얘기대로 관행이었다고 해도 이게 올바른 일은 아닌 거예요. 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관행이면 요거 한 건에서 끝나지 말고 싹 까던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뭐 관행인데 요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관행이면은 주장창 했겠지. 그럼 다 까던지.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는 법인카드를 좀 빡세게 이제 관리했던 거는 맞아요. 예. 물론 그 와중에도 뭐 홍명보 감독처럼 어떤 용처로 썼는지에 대한 확실한 보고 없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긴 했지만 저 때는 법인카드로 그 접대를 하는 그거는 무슨 용기와 패기인지. 그러니까 좀 멍청하게 해준 덕분에 증거가 남아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토나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저짓거리를 한 것도 문제인데 저거를 법카로 긁다니 진짜 돌대가리들인가. 모르죠.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이 나중에 한번 협회 큰일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걸 수도 있고. 다크나이트였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죠. 저런 문제를 분명히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더 확실하게 단속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진 납세할 건 납세하고 그러고 갔어야지 묻어두고 그냥 법인카드를 이제 클린하게 써라라고 딱 좋지만 취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는 그러니까 지금 14년, 12년 전 일을 지금 파묘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 생각에는 군대 애들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내무실 악패습을 내가 없애겠다. 단 바깥에는 나가지 않게 조용히. 그럼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요. 내가 없애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내 후임들이 다시 다 만들어놨어. 보통은 이래요. 대외적으로 까발려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조용히 우리끼리 없앨게. 남들이 개인 못하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뭐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뭐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좀 벌을 받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려하시는 건 그런 거겠죠. 이게 뭐 피파나 AFC에서의 징계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 뭐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닐 거다. 복잡한 것 같은데 이제 법적 절차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확한 거는 제공한 쪽은 지금 인정하지만, 뭐 관행이니 뭐냐 하면서 인정하지만 받은 쪽에서 이걸 과연 인정하겠느냐? 절대 안 하지. 결사 이건 부정할 거다. 왜냐면 자기들의 앞으로의 명예와 모든 게 다 그 사람들 걸린 거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전혀 절대 한 적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하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또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외국 가서 수사하는 거 우리가 범죄도시에서나 봤지. 안 되거든 그거. 예. 아이고 이참 골치 아픈 뉴스들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리를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 축구가 어디까지 이게 추락을 해야 좀 제정신을 차릴까 하는데, 네 아무리 개망신이라도 맞을 건 맞아야죠. 예. 떨어질 곳이 더 있을까 싶은데 사실 떨어질 것들 많이 있거든요. 몰라요. 멘트를 지금 뚫었는데 이게 아직 내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시작도 아닌 걸지도 몰라. 예, 모릅니다. 여튼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KFA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뭐 결론은 그겁니다. 네. 한국 축구가 진짜 이거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예. 이제는 네. 누가 차기 대한 축구협회장이 되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예. 변화와 개혁과 그렇죠. 개조는. 그러니까 소준일 캐스터가 얘기하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우리 계속 얘기한 맥락에서 이쯤에서 그만 나오고 좀 덮었으면 좋겠습니다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지. 예. 싹싹 팔 건 파든 뭐 더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 나왔을 때 그때부터 나아질 거라는 의지를 이 업계가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네. 예. 예, 로인 2003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리 감사합니다. 비위는 지구 끝까지 파헤쳐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예, 팔 수 있는 최대한 파서 망신 줄 사람들은 좀 주고 해야죠. 예, 잘못된 것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NS봉봉님이 마치 내 주식 같네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에 있네. 주식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지금 침울한 표정으로. 내가 지금 앱을 잘 안 보고 있거든요. 초월하소서. 저처럼 지우세요. 보지 지웠어요? 않는다도 아니고 예. 지우고 전원주 매매법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잊고 있어. 잠깐만, 나 몇 프로지 지금? 뭘 또 봐. 아니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뭐 한 50% 깨졌겠지. 황수 보자. 무릎에서 사서 야, 그래서 씨! 팔아. 황수 마이너스 43인데? 마이너스 43이면 선방했네. 요즘 같은 분위기. 준일. 그래도 레버리지는 안 하셨나 보네. 레버리지는 안 했어요. 예,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 그래도 빨간 거 있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주주로서 그 맨유 공식 계정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전을 기원하는. 그럼 맞아. 맨유는 이 대떡락장 속에서도 저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걔네는 왜? 축구는 못하는데 왜? 왜 그러지? 우리 황유까지 말라고. 아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금 한참 기대를 끌어올리고 황유까지 마. 있잖아. 영입도 똑바로 못했는데 왜 그러지? 자, 여튼 KFA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고 아까 KF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축구에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서정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축구 시스템에 뭔가 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에 미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기가 취소가 됐고, 그쵸.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라운드가 킥오프가 30분이 늦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 속에 지금 빡빡한 일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추춘제로 빨리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불이 붙었습니다. 팀 K리그의 기성용 선수가 그냥 공식적으로 그 말을 했더라고요. 추천제 가야 될 것 같다. 그 수요일에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 관중이 몇만이 왔죠? 28,000명 정도 나왔죠. 이게 뭐 맨체스터 시티의 주요 선수들 지금 월드컵 혼란이라든지. 혼란이라든가 로드리라든가 뭐 로드리는 지금 이적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빠진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영향이 있죠. 그걸 감안을 해도
그 무더위 속에 평일 저녁에 아무리 뭐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에 와서 있다고 해도 보러 갈 의지는 별로 안 생긴다. 펑플레이 시리즈 역대 최저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발상을 뒤집어가지고 야구가 아예 취소가 되는 판에 그런 미친 더위에 28,000명이 꾸역꾸역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바로 전날에 바이에른 뮌헨대 제주했잖아요. 대 바이에른 뮌헨이 투어를 하는데 3만 석도 안 되는 제주 월드컵 매진 모의시키면 전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서울에서 맨시티 하는데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보고 제주 성공한 거구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제주도가 서울 못지않게 혹은 뭐 더 더울 거 아니에요? 더 덥겠죠. 거의 네. 습도가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더 남쪽에 있고 그래서 똑같았는데 거기 오신 분들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그 추춘제 공청회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보고 와가지고 후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추춘제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체감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현실화될 거고 결국은 시간 문제다. 3년 4년 뒤에는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무더위 속에서 7, 8월에 경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면서 추춘제 얘기까지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면 뭐 갈수록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 사실이잖아요.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그는 그 온난화가 사기라고 탄소. 하니까 온난화가 사기라고 탄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난화는 진행 중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선수협회에서는 목소리 냈어요. 어젠가 엊그젠가에 아예 그렇죠. 프로토콜 도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수협은 목소리를 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거기 뭐 근데 야구협회 지금 같은 것도 갑자기 아니고. 경기를 중단할 수 없는 거는 올해는 최악인 게 일단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휴식기로 우리가 한 달을 이제 보냈고 그렇다고 그러면 야구처럼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중단할 수 있는 게 그들은 예비일이 없어도 더블헤더라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는 예비일이 있어야 지금 이 경기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데다가 지금 후반기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가 이미 추춘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예비일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꼬인 경우고 저는 기본적으로 추춘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가장 더운 이 7말 8초 한 2주 가량은 일단 브레이크를 줘야 된다. 휴식기.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게 단순히 뭐 선수들하고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잔디 관리도 이때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잖아요. 충북 청주 종합운동장 지금 뭐 포항 스틸리아드는 잔디를 갈아엎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그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는 있고. 얘기죠. 네. 안 쓰는 게 답이고 제일 민감한 때 안 써야 되는데 그게 여름과 겨울이다. 어쩔 수가 없지.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뭐 2주 저는 2주도 좀 짧다고 생각하고 한 3주 정도는 이제 브레이크를 가져갈 수 있게 개막 일정을 좀 조정을 하고 네. 주중 경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봄 가을에는 배치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9월 10월 지금 이제 A매치 기간이 기존보다 일주일 더 늘어났잖아요. 이 기간에도 K리그2는 그냥 저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네. 차출에 대한 부담은 적으니까. 자,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제작진으로부터 공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커피 쿠폰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야. 방송 끝날 때 저희가 3분을 뽑겠습니다. 뽑아서 커피 쿠폰을 드릴 테니까요. 오.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명에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뽑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런 우리가 뽑는 말씀인 것 거래.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뭐 개소리를 하든 아니면 뭐 좀 타당한 소리를 하든 여러분의 많은 반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숲까지 따라와 주신 예. 혹은 숲에서 유입되어 주신 분들을 위한 예. 저희 제작진의 성의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뽑을 때 교신 내역 공개해 주시나요? 저희 교신 교신 안 합니다. 교신 이거 저희는 다 말씀하시는 공개하고 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 지금 J리그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 추춘제 맞습니다. 시스템 예, 하에서 오늘 시즌 개막을 했고 우리는 뭐 또 철저히 일본의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할 거고 이거 시즌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무슨 번개꿀에 콩볶아 먹듯이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이게 벌어지는
부차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 제도고 이거는 손대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제가 알기로 협회에서는 연맹에서는 이제 사례 분석을 하고 있고 몇 개 이제 시즌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본격적으로 필요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준비까지는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해도 제가 볼 때 최소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추춘제 전환했을 때 춘추제와 추춘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얘기하신 그 징검다리 시즌 반년짜리 시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그게 그냥 버리는 반년이 되거든요. 일본은 재미도 이거를 없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10몇 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 뭐 100년 대계리그라고 그랬나? 네. 네. 그래서 2부 3부를 통합해서 돌리고 2부 3부 사이에 승강제가 없는 대신에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주고 뭐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들어 있었죠. 네. 근데 우리는 당장 하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뚜노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직관 갔다 오신 분들 괜찮으셨나? 지금 시즌권을 끊고도 못 가고 있는데 에스봉봉님이 난 괜찮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부커티님이 저는 이따가 부커티님 뽑을래요. 저 흥미로운 제안이긴 한데 예. 그래서 프로축구 열리는 구장은 연맹이 잔디 관리만큼 용역 대행해서 관리 일원화는 불가능할까요? 대관이니 사업은 시설공단이 하라고. 저게 1년에 드는 비용도 수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K리그 팀들이 29개 팀이니까 1년에 수십억 이상이 깨진다는 거죠. 저거를 구단들도 사실은 부담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에서 아예 구단한테 예산을 넘겨주고 당신들이 관리하세요 하는 구단들도 지금 몇 개 있어요. 인천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거 쉽지는 않고 그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잔디 수준을 균일화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그 브레이크를 둬야 된다는 이유도 모든 잔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잔디가 생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렇게 축구 경기를 많이 하면은 잔디가 뒤지죠. 물리적으로. 예,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 죽소 이러고 그냥 다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안 쓰는 거라고요. 안 쓰는 거.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리그 시즌 시스템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하나씩 조정해 나가면은 저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하면 좋은데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방향성도 관리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도 필요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런 방법을 만약에 비슷하게 도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방법이 좋다더라 이런 걸 공동으로 스터디하고 이런 시도가 지금 운에 없진 않은데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뭐 묘안이 나올 수는 있죠. 이를테면 일본 J리그가 대부분의 구장의 잔디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한지형인데 이제 일본은 난지형 잔디로 많이 갈았거든요. 예, 조금 축구하기엔 덜 좋더라도 여름에 덜 뒤지는 잔디로 바꾼 건데 뭐 그런 식의 방안을 내든지 뭔가 그런 그리고 솔루션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죠. 공단이 운영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비판 목소리를 내면은 공단들은 바로 움직입니다. 아차. 예. 여론과 언론이 때리면은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용해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최근 한 2, 3년 동안 두드려 맞으니까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 대책 마련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추춘제를 한다고 해도 뭐 부커티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썸머 브레이크, 윈터 브레이크는 둘 다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좀 경기 수 자체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축구로 밥 벌어 먹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경기 수를 줄이자라는 거는 제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별로 반가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건바이 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늘 심판 얘기할 때도 심판 배정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경기 하나의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우리가 높이는 방향을 이제는 모색해야지 계속 박리담회로 갖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그게 괜찮아요. 어느 시점까지는 박리담회로 갈 수 있는데 팬들이 이제는 원하는 퀄리티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리담회 아무리 팔아봤자 그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판정 혹은 뭐 중계 그리고 경기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하고
그러면은 경기 우리 소위 말하는 영업 일수가 빠지는 부분은 뭘로 메우냐?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 되죠. 다른 활동이라든가. 예, 저는 뭐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한국 여자 축구가 지금 또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 팀들 클럽이나 이런 것 또 혹은 B팀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많이 늘려서 그 경기들까지도 좀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영업 일수 부분은 어떻게든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